7월 18일 3분 주식시장입니다. 미증시가 다시 한 번 더 강한 조정에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다시 한 번 더 중국에 부과할 수 있다. 중국에서 미국산 이 농수산물 제품을 수입을 확실히 하지 않고 있다라는 발언들을 통해서 무역 협상에 대한 또다시 악재가 시장에 나왔는데, 무역 협상에 대한 악재와 그리고 2분기 실적에 대한 관망세가 도드라지면서 최고점 구간에서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고점 구간에서의 조정이다. 그리고 이런 악재들은 항상 내포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금리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가 또 이번에 확실히 두 번을 할 것 같고, 내년에 1, 2분기 사이에 한 번 더 한다. 그러니까 1년 안에 금리 인하를 지금 3번 정도가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관련 이슈가 나오면은 또다시 이러한 시장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도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이 확실히 수출 규제에 대한 국산화 관련 업종들인데, 어제 후성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재미있는 뒷소문이 돌았죠. 후성에서 만드는 것이 불화수소가 아니다. 근데 확실히 삼성에서 이 후성의 공장에 방문했다는 건 사실이고,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확정된 이 이슈가 아니라는 것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저기 올려드린 거는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한 번씩의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을 조금 나열해 드린 거고, 아직도 불화수소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화수소만 이 수입이 된다면은, 만약에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서가 수입이 된다면은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이런 업체와 공정을 거치셔서 테스트를 거치는 기간이 최소 3개월 정도라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혜를 입는 업종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기대감에 올라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확실한 뭐 삼성전자 협업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불화수소 관련해서 반도체 입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이슈들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 시장이 상승하기 때문에 상승했던 종목들이 또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한 2016년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거품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 제약바이오, 이건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제약바이오고, 그 다음에 바로 화장품 관련 테마주다. 화장품 관련 테마주들은 상당히 중국 때문에 2016년부터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드 배치를 진행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현재 적정 주가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현재 적정 주가에서 중국 쪽에서 이전 K뷰티에 대한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산 화장품에 대한 이슈들에 대한 이런 상승은 당분간 좀 힘들지 않나, 모멘텀은 힘들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 뭐 보유하고 계신 분도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테마주들이 어제도 뉴스에 좀 많이 나왔는데,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이런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냥 신재생이 많아요. 뭐 바이오, 그 땅에 이제 쓰레기 묻으면 거기서 나오는 뭐 가스를 이용한다던가, 뭐 지열도 있겠고요. 그리고 뭐 관련된 화학도 있겠고, 많은 뭐 수력 발전도 있는데, 이런 화학은 아니죠. 수력 발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렵죠. 솔직히 땡 같은 거 설치해야 되고 발전소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풍력에 대한 보급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정부에서 어느 정도 제시한 목표치를 맞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지어지면은 지속적으로 부품을 갈아줘야 되고, 관련된 사후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에는 관련된 업종들이 재무적인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페이스북이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출시를 일단은 임시적으로 보류, 그냥 연기죠. 보류했다고 하는데, 청문회에서 뭐 난타를 맞았다고 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한두 차례가 아니죠. 솔직히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이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가상화폐도 언젠가 유출될 수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라든가 프랑스 쪽,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고, 결국엔 출시 연기로 이어지면서 최근에 급등했던 비트코인의 시세 반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비트코인은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재미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리브라에 따라서 시장이 좌지우지 되니까 이 리브라에 대한 이슈, 페이스북에 대한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오늘부터 내일까지가 우리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를 아마 공식적으로 아마 나올 수 있을 건데,
이 관련된 업종도 이제 추가적으로 뭐 자동차 소재 부품이라든가 뭐 MLCC 뭐 제가 올려드린 적충 세라믹 이런 관련 테마주 외에도 무궁무진합니다. 뭐 정동 드릴, 뭐 금형, 공작 기계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솔직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어떤 테마주들이 오르는 거는 매수 주체들 세력들이 결정하는 거지 우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업종들 세력들이 매수하기 좋은 차트적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모멘텀적으로 괜찮은 종목들을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은 바닥에서 좀 특이한 매수 주체가 들어오면은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비중을 좀 넣어놓는다거나 그런 식으로의 항상 이런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는 버릇을 가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전에 상승하면은 오후에 시세를 반납하고 테마군들이 현재 그룹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업종들이 현재 테마군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개별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비중에 대한 제가 거듭 강조드립니다. 비중에 대한 대응만 한다면은 어떠한 시장에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항상 현금 확보 30% 이상 꼭 하시고요. 이렇게 현재 신호를 잘 따라주시고 진행해 주시는 분들은 수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방은 가능한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매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매매를 하루 정도 쉬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주식도 어떻게 보면 도박 이런 이 도파민이 좀 분출된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잘 체크하시고 자기 자신을 좀 잘 제어하는 시장을 현재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든데도 우리 항상 수익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